계산해보면 치사율이 18%나 돼요. 초기 증상이 다른 질병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위독해지고 발견되는 것가 꽤 많은데요. 심한 경우에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야 놀자 피부과 전문의 최중현입니다.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여름 동안에 혹시 이런 녀석들한테 물려본 적 없으신가요? 내가 모기에 물렸는데 유독 심하게 가렵고 물집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심하게 붓는다 싶으면 아마 새파리에 물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여름에 특히 이 녀석들이 좀 유행했던 것 같아요. 골프 치다가 이런 흡혈파리에 물려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제 친구도 한 명이 사진을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뭔가에 물렸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네, 이 녀석들은 다 등해라는 곤충인데요. 흔히 새파리, 말파리라고 불리는 놈들입니다. 보통 소나 말, 개, 고양이 같은 동물들의 기생을 하면서 피부에 유충을 낳는 생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다행히 인간에게서는 피만 빨아먹습니다. 근데 모기처럼 빨대 같은 것을 꽂아서 깔끔하게 빨아먹지는 않고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주둥이를 일단은 피부에 박아요. 그리고 피부를 막 찢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굴을 박아놓고 개걸스럽게 빨아먹거든요. 어떤 애들은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피부에 당연히 큰 상처를 만들면서 흡혈을 하기 때문에 모기에 물렸을 때보다는 훨씬 증상이 심하고 가렵고 하죠. 사실 제가 오늘 이 녀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또 어떤 녀석을 조심해야 할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새파리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좋아지면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등산도 가고 단풍 구경도 하고 말이죠. 가을철에 조심해야 할 녀석들은 이 새파리, 말파리가 아니고 바로 살인찐득이입니다. 살인찐득이라고 하니까 너무 자극적으로 제가 단어를 쓴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인찐득이에 물려서 사망한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2013년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누적 환자가 무려 1,500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에서도 약 280명 정도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계산해보면 치사율이 18%나 돼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는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의 치사율이 한 1%에서 2%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살인찐득이는 그것보다 한 10배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봄철부터 가을까지 등산 한번 다녀오거나 텃밭에서 농사일을 하거나 심지어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실제로 외출했다가 벌레에 물렸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름철뿐만이 아니고 가을철에도 아주 많고요. 실제로 몸에 진드기를 붙인 채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처음엔 진드기가 박힌 줄 모르시고 몸에 주머니 같은 게 생겼다, 사마귀 같은 게 생겼다, 쥐적 같은 게 생겼다 라고 오시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피를 잔뜩 빨아먹은 진드기가 풍선처럼 부풀어서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작정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살인찐득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좀 바로 잡아드리고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법과 대처법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살인찐득이가 정확히 뭔지 그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찐득이라는 이름은 언론에서 만든 별명이고요. 정식 명칭은 작은 소 참찐득이에요. 학명으로는 히모파이살리스 롱기코르니스라고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작은 소 참찐득이가 살인찐득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소 참찐득이들 중에서 SFTS 바이러스, 한국말로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니는 놈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무서운 겁니다. 이 찐득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크기는 정말 작아요. 0.1에서 7mm 정도인데 피를 먹기 전에는 쌀알보다도 작고요. 피를 먹고 난 후에는 파달 정도 크기가 됩니다. 색깔은 갈색이고 다행히도 날개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작은 찐득이라고 부르지만 진먼지 찐득이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진먼지 찐득이는 침구류나 카펫에서 각질을 먹고 사는 미세한 찐득이고요. 작은 소 참 찐득이는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찐득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0.5%에서 1.6% 정도만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즉 찐득이에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염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찐득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안 물리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찐득이가 언제 활동할까요?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특히 10월이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찐득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동시에 사람들도 단풍 구경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서식지는 주로 등산로 주변의 풀숲이나 잔디밭, 텃밭, 성묘지 주변이고요. 특히 키가 낮은 풀숲에서 동물이나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동물이나 사람이 지나가면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진드기에 물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린 자국만으로는 살인 찐득이인지 100% 구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모기나 다른 벌레에 물린 것과는 겉보기에는 좀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어요. 첫째, 진드기는 한 번 붙으면 수일에서 수주간 계속 피를 빨아먹습니다. 모기처럼 물고 빨아먹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얘가 머리를 피부에 박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붙어 있어요. 둘째로는 물린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며칠간 계속 지속됩니다. 모기에 물린 것처럼 하루 이틀 만에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간혹 검은 딱지, 의학용어로는 우리가 가피, 에스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진드기가 아직 피부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떼기 전까지는 계속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온몸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부위를 잘 봐야 할까요? 특히 관찰해야 될 부위로는 머리카락 속이라든지 귀 뒤쪽, 목 뒤쪽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진드기들이 따뜻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인데 특히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붙어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겨드랑이나 허리 부분, 특히 속옷 끈이 닿는 부분들 잘 보시고요. 무릎 뒤라든지 다리 사이, 사타구니 같은 데는 잘 보이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운이 나쁘게도 이 살인 찐드기에 물렸어요. 하필 이 SFTS를 운반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제 잠복기가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처럼요. 진드기에 물린 후에 4일에서 15일, 평균적으로 1,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38도에서 40도의 고열입니다. 정말 심한 열이 나면서 우환이 동반돼요. 근데 문제는 초기 증상이 다른 질병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너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구토나 설사,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독감이나 식중독, 심지어 코로나19과도 비슷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좀 체한 것 같다, 감기 걸린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이 위독해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야외 활동 이력을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2주 전에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텃밭일을 했습니다.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진료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응급실에 가야 할까요? 혈뇨나 혈변 같은 증상, 출혈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가시길 바라고요. 이건 혈소판이 급격히 감소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이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있어도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경련이나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SFTS의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바이러스가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려요. 그래서 면역력도 약해지고 출혈도 잘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망자도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률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몸에서 진드기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손으로 떼거나 터트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드기 머리 부분은 안 떨어지고 피부에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드기 체액이 상체로 들어가서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으로 떼는 것은 제가 추천을 안 하고요. 그리고 옛날 민간요법인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담배나 라이터로 얘를 지지거나 태우면 얘가 쏙 빠진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진드기가 더 깊숙이 피부 속으로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제 뒤가 뜨거우니까 피부 속으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이나 오일 같은 것도 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진드기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많은 내 몸 안에 체액을 주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올바른 제거법을 알려드릴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핀셋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최대한 피부 가까이서 잡고 천천히 수직으로 빼내시는 겁니다. 비틀거나 흔들지 마시고요. 꾸준한 압력으로 천천히 똑바로 진드기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빼내시면 됩니다. 진드기 몸체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제거한 후에는 해당 부위를 알코올로 깨끗이 소독하거나 항생연고로 도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물린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거한 후에는 2주간 몸 상태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체온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나중에 의료진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찐득이는 물리지 않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복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긴팔이나 긴 바지는 필수고요. 외부 활동할 때는 피부 노출을 좀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자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목을 감쌀 수 있는 스카프나 목수건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옷 색깔은 밝은 색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흰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밝은 색은 진드기가 붙었을 때 쉽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검은색 옷을 입게 되면 진드기가 붙어도 붙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깊은 풀숲이나 잔디밭 같은 곳을 걸으실 때는 바지를 양말 속으로 안으로 넣어서 진드기가 다리로 올라오는 것도 차단시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여유가 되시면 진드기 기피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DET, DIT라고 하는데 DIT나 이카리딘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효과적입니다. 옷과 노출된 피부에 이걸 골고루 뿌려주시면 진드기가 접근하는 것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DIT는 고농도에서는 홍반이나 가려움, 따가움 같은 이게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 DIT보다는 이카리딘 성분이 들은 제품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DIT 프리 제품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기피제와 선크림을 동시에 바르셔야 할 때는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기피제를 그 위로 코팅하듯이 바르시는 것이 이 자극성 피부염을 피하는 하나의 꿀팁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보면 아마 모기 기피제로 나올 거예요. 이 DIT와 이카리딘이 작용하는 방식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부에서 DIT와 이카리딘이 휘발되면서 곤충의 후각수용체가 사람 냄새를 탐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모기뿐만이 아니고 진드기라든지 벼룩, 새파리과 같은 절지동물에서 유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성분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진드기 물림 예방을 위해서 권고하는 성분입니다. 이 CDC 자료를 보시면은 DIT라든지 이카리딘, 그리고 에틸, 부틸, 아스틸, 아미노, 프로피오네이트, 그리고 레몬, 유칼립투스의 오일 성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밭에 직접 앉지 마시고요. 돗자리나 의자를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성묘 같은 것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나물 채취나 벌초할 때도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활동을 할 때 SFTS 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출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럼 먼저 현관 밖에서부터 옷을 좀 털어주세요. 그리고 옷을 뜨거운 물에 세탁하거나 세탁 전에 건조기로 높은 온도로 돌려서 진드기를 죽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진드기가 붙었는지 여부를 가족들과 함께 서로 체크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등이나 목 같은 데 이렇게 안 보이는 부위 있잖아요. 그런 부위를 꼭 서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 활동을 하셨다면 이 반려동물도 꼭 함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려동물한테는 동물용 진드기 방충제도 미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지금까지 살인 진드기에 대해 모든 것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진드기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다만 만약 물렸다면 빠른 대처가 생명을 구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고요. 실제로 찐드기에 물린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해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건강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피부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야 놀자 최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